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정말 거대한 전 지구적인 미스터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그것도 거의 모든 곳에서 동시에 출산율이 갑작스럽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유 말이죠. 이건 단순한 뉴스 기사가 아니라요. 우리 세대가 직면한 가장 심각하고 미스테리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되어가 볼까요? 이 전 지구적인 인구 통계학적 산사태는 그 누구의 예측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우리의 경제적 미래를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선진국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셨다면 완전 오해입니다. 부유한 국가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급격한 하락세가 관찰되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딱 하나의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2.1인데요. 외부의 이민 없이 한 국가의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바로 정확히 2.1명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요. 전 세계 195개국 중 3분의 2가 넘는 곳에서 이 2.1이라는 방어선이 이미 무너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이제 여성이 평생 낳는 가장 흔한 자녀 수가 1명도 아닌 0이 되어버렸어요. 말 그대로 인구 유지의 근간이 완전히 붕괴된 거죠. 이 붕괴의 속도는 전문가들의 모든 예상을 그냥 훌쩍 뛰어넘어 버립니다. 한국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과 5년 전에 유엔은 2023년 한국의 출생아 수를 35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23만 명에 불과했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유엔의 예상치조차 현실보다 무려 50%나 높게 빗나갈 정도로 하락의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우리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짚어낸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경제학 교수 헤수스 페르난데스 빌라베르데의 말인데요. 다른 모든 문제는 이 문제의 하류에 있다. 다시 말해 출산율 저하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뜻이죠. 인구 고령화는 일할 사람을 급감시키고 경제 성장의 숨통을 조이고 연금 비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파트, 출산율 격차 미스터리. 우리가 원하는 것과 현실의 비극적 간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요즘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거나 애를 원하지 않는다고 쉽게들 단정 지어버리잖아요. 하지만 데이터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해줍니다. 대부분의 청년 남녀는 여전히 2명 정도의 자녀를 둔 가정을 꾸리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응답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미스터리의 놀라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덜 낳기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출산 수는 예전과 비슷합니다. 진짜 문제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낳는 여성의 비율 자체가 가파르게 떨어졌다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부부가 적게 낳아서가 아니라 애초에 가정을 이룰 커플 자체가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남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두 번째 파트, 흔한 용의자들 파헤치기, 돈, 커리어, 그리고 양육비라는 통념 깨기로 넘어가 보죠. 그렇다면 왜 커플이 맺어지지 않는 걸까요? 여성이 커리어에 집중해서? 아니면 애 키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흔히 믿고 있던 부유하고 커리어 중심적인 커플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는 통념은 데이터 앞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납니다. 가족 형성은 사실 K자형 패턴을 보여요.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나 고소득층에서는 파트너를 만나 가정을 꾸리는 비율이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반면 소득과 교육 수준이 가장 낮은 취약계층에서 커플 형성과 출산율이 가장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죠. 그럼 국가가 돈을 더 주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으시죠? 1980년대 이후로 선진국들은 보육 보조금 같은 정부 지원을 무려 3배나 늘렸거든요. 하지만 막대한 예상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1.85명에서 1.53명으로 오히려 곤두박질 쳤습니다. 돈만으로는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럼 집값 문제일까요? 물론 주거비용 폭등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큰 장벽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이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레드헤링, 즉 위장 전술에 불과해요. 북유럽 국가들을 한번 보세요. 이곳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출산율이 무섭게 급감했어요. 심지어 동거를 시작한 커플들이 아이를 갖기보다 헤어질 확률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집이라는 하드웨어만 해결된다고 가정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세 번째 파트, 스마트폰이라는 진짜 범인, 주머니 속에 숨은 인구 위협입니다. 경제 지표나 주거 문제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연구자들이 마침내 전혀 새로운 단서를 추적해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연도들을 범죄 현장의 결정적 단서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2007년 미국, 영국, 호주에서 하락이 시작됩니다. 2009년엔 프랑스와 폴란드, 2012년엔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2015년엔 이란과 세네갈을 강타하죠. 경제 규모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나라들이라 처음엔 아무 연관성 없는 무작위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각 국가의 기술 도입 시기와 겹쳐보면 충격적인 패턴이 하나 딱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방금 언급한 모든 국가에서 출생아 수가 급락하기 시작한 정확한 시점이 바로 그 지역에 스마트폰과 4G 고속 모바일 네트워크가 대중화된 시점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어떤 국가적 특성이나 이전 추세와 상관없이 초고속 모바일 인터넷이 쫙 깔리자마자 동일하게 전례 없는 붕괴가 시작된 거죠. 네 번째 파트, 소셜미디어와 고립, 디지털 습관이 가족 형성을 멈추게 하는 방법을 살펴보죠. 아니, 주머니 속에 있는 이 작은 금속 덩어리가 도대체 어떻게 가정을 꾸리는 걸 막는다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고립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교류하는 대면 사회화를 완전히 파괴해버렸거든요. 한국 청년들의 데이터를 보면 불과 20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정확히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만남의 시간 50%가 완전히 증발해버린 거예요. 화면만 들여다보느라 인연을 만날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인구 통계학자 라이먼 스톤의 말이 아주 전곡을 찔러요. 인스타그램에서 시간을 보내면 당신의 기준은 무엇이 정상인지에 대한 인위적인 감각에 닻을 내리게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과 부대끼지 않으니까 맞는 짝을 찾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더 심각한 건 소셜미디어 속 완벽하게 포장된 타인의 삶이 우리 눈높이를 비현실적으로 끌어올려서 현실의 평범한 파트너에게는 만족조차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디지털 환경은 남녀 사이의 날카로운 쐐기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이 전 세계 청년들에게 이른바 문화적 도약을 일으켜서 전통적인 성역할을 단숨에 우회하게 만들거든요. 자료를 있는 그대로 중립적으로 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보입니다. 특히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서 여성들은 새로운 진보적 가치관을 빠르게 흡수하며 정치적으로 좌측으로 이동한 반면 남성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이념적 양극화가 발생했습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너무 달라지다 보니 연애와 결혼이라는 결합 자체가 와해돼 버린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흐름 되돌리기, 깊숙이 뿌리내린 디지털 라이프스타일과의 전쟁입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에 너무 깊이 뿌리내린 이 디지털 중독과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라이먼 스톤의 비유가 훌륭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시력이 나빠졌다고 유전자를 고치려 하진 않죠. 대신 안경을 씌워줍니다. 맞습니다. 스마트폰 발명 이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순 없잖아요. 우리는 디지털 고립이라는 이 현대적 질병의 증상을 완화할 실용적인 안경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흐름을 고치려면 다층적인 처방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둘째, 찔끔찔끔이 아니라 정말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파격적인 재정적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셋째,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우리를 고립시키는 이 파괴적인 디지털 습관 자체를 문화적 변화나 규제를 통해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시대의 결정적인 과제는 그저 경제나 통계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크린 뒤에 숨어 파편화되고 지독하게 외로워진 우리 세대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고 치유하는 문제죠. 더 늦기 전에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당장 어떤 디지털 습관부터 바꿔보시겠습니까?